자, 정렬 기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일단 그 상반기가 이미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말에 그 6월 말 기관들의 수익률 관리,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윈도우 드레싱. 네. 어떤 건지 좀 일단 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관이 기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률 관리를 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거나 파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기관이나 펀드 등 외부의 돈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투신권의 경우 기말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관들의 자신들이 보유 비중이 높은 업종이나 종목의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특정 주식이나 업종을 사들이면 아무래도 주가가 반짝 상승할 수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특정 종목이나 업종을 파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자. 네, 그렇다면 이번 분기에는 어떤 업종에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매 분기마다, 매 기말마다 이렇게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투신권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투신권의 최근 보유 비중이 높은 업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것인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지수가 꺾이기 시작했던 5월 이후에 투신권의 순매수 상위 업종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유통업종에서 가장 많은 순매수가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화학업종에서도 3,6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운수창고와 건설업에서도 각각 2,600억 원과 1,500억 원대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들 업종에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월부터 산 업종은 유통업종이 제일 많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그럼 더 짧게 네네. 최근에 좀 산 업종도 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최근에 시황이 좀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네. 최근에 매수세가 집중됐던 업종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신권에서는 지난주를 바닥으로 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시기에 매수 패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투신권 순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서 한 3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가 유입됐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종에서도 5월 이후에 투신권 매수 동향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1,7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두 업종은 5월 이후에 쉽게 말하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던 업종인데요.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선진국 경기 회복 둔화와 그에 따른 실적 우려 때문에, 그리고 금융업종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나 KB금융의 자사주 매각 등 다양한 이슈들이 집중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이 밖에 철강, 금속과 운수창고, 그리고 유통업종은 5월 이후나 지난주 이후나 모두 순매수 동향에서 상위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 업종들을 많이 샀는데, 수신권이.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샀는데 그만큼 올랐다. 그러면 별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어야 이제 또 매력이 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최근에 그러면 업종별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월 이후에 꾸준하게 투신권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유통업과 운수창고, 철강, 금속 업종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강, 금속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에 포스코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이후에 단기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더 높았군요. 네네. 5월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1.94%였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7.5% 가까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반면 유통업이나 운수창고 업종의 경우에는 5월 이후 수익률과 단기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신권의 매수가 집중됐던 전기전자와 금융업은 장기 수익률 대비 단기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1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한 10%포인트 이상이 최근에 상승을 했습니다. 5월 이후에 꾸준히 투신권의 매수세가 유입된 화학과 건설업종은 무난한 수익률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장기 수익률은 마이너스 5.4%대이지만 최근 일주일 수익률은 마이너스 0.6%까지 개선됐습니다. 4%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4.4%의 수익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투신권의 보유 비중이 높은 업종 가운데 최근까지 수익률 개선이 크지 않았던 화학이나 유통, 운수창고, 건설 등의 업종에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네. 증권가 연구원들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지 NH투자증권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인 2030선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이달 말로 예정된 그리스 긴축안 통과 시 불확실성 완화 차원에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화학, 자동차, 건설, 보험 업종 등이 유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투신권, 특히 기관들이 산 것, 네네.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 대비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업종을 따져보니까 화학, 자동차, 건설, 보험, 네. 네네. 이 정도가 윈도우 드레싱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다. 네네. 이번에 6월 마지막 주 시작됐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 이들 업종들을 네.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영희 기자가 준비해온 윈도우 드레싱 이렇게 따져보자. 네, 마쳤습니다.